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동제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하려고 치면 참 이야기할 곳이 많은 또 기업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 출연하시는 세 분과는 저희가 방송 전부터 이미 토크는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광동제약에 대해서 주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2016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유한양행, 녹십자 다음으로 제약사 매출 1조 클럽 반열에 오른 광동제약. 하지만 돈 없은 의약품 마케팅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가 하면 비의약품 매출이 80% 이상 차지해 무늬만 제약회사가 아니냐는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과연 광동제약은 음료회사라는 지금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한방의 과학화라는 창업 이념으로 1963년 고 최소부 창업주가 경옥고를 판매하면서 광동제약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인삼과 꿀로 원기 보강에 좋은 경옥분. 창업 이전 고려 인삼산업사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최수부 회장은 물건을 팔기 위해 국회까지 들어간 뚝심 있는 영업맨이었다. 광동제약은 1970년대 광동 우황청심원 쌍화탕을 차례로 출시했는데 광동 쌍화탕은 기존의 다른 쌍화탕에 비해 가격이 2배나 높았지만 약사들에게 품질을 인정받아 출시 2달 만에 월 50만 병 이상 팔리는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 일본 수출권을 갖고 있던 대풍양행을 인수하고 중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1990년대까지 사세를 점차 확장시켜 나간 광동제약. 하지만 한방제약사로서 기반을 단단히 다진 광동제약도 외환위기를 비켜갈 순 없었고 1999년 자금을 담당한 임원이 사채를 무리하게 끌어다 쓴 이유로 첫 부도위기를 맞게 됐다. 직원들은 상여금까지 반납하며 회사 살리기에 나섰고 회사는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는데 최수부 회장은 주식 10만 주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며 고마움을 보답하기도 했다. 광동제약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한 배경에는 단연 비타 500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마시는 비타민C 음료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비타 500은 2001년 출시와 동시에 업계 돌풍을 일으키며 첫해 5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후 판매량은 수직 상승해 광동제약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옥수수 수염차, 헛개차를 출시하며 일반 음료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린 광동제약은 2012년 제주 삼다수 판권 계약을 농심에서 가져오면서 외형을 급속도로 키웠는데 2016년 삼다수는 약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1위인 삼다수 파워를 실감케 했다. 개별 영업식집 기준으로 삼다수는 광동제약 매출액의 약 28% 이렇게 점하고 있고 내년 한 9%에서 10%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 개발공사하고 재계약에 성공함으로 해서 앞으로 매출 성장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변화가 없으니까. 2014년 최수부 회장 타계 후 장남 최성원 부회장 체제로 돌입한 광동제약은 2015년 말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B2B 전자상거래 업체 코리아 이플랫폼을 인수했는데 신사업 발굴과 삼다수 매출 덕분에 2016년 유한양의 녹십자 다음으로 제약사 매출 1조 클럽에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광동제약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부터 의약품 사업 비중이 적어 금감원으로부터 사명 권고를 받았던 광동제약은 최성원 부회장 체제 이후 의약품 매출 비중이 더 낮아지고 연구개발비는 다른 제약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논란 외에도 광동제약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는데 2016년 영화관 광고 리베이트 논란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가 하면 광동제약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비타 500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한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광동제약은 이 역시 일부 영업사원들의 행동이었다며 사과문을 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광동제약은 전문 의약품 콘트라브를 일반인에게 마케팅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회사의 이미지 타격과 더불어 앞으로 의약품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순풍에도 온전히 웃지 못하는 광동제약. 반세기 최씨 고집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반쪽짜리 제약사를 탈피할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한다. 예, 광동제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동제약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나가긴 했는데 대표 제품들이나 현재 시장에서 위치 정도를 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국내 제약사 중에서 매출 1조 클럽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이제 광동제약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순수 제약으로 1조를 달성했으면 우리나라 제약 발전에 굉장히 큰 예. 획을 껐을 텐데 이 3개 기업 중에 순수 제약으로 그나마 일정을 한 기업은 녹십자 정도였고 유한양행도 사실은 상품 판매가 80%인 회사고 더 심한 건 이제 광동제약이죠. 예.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순수 제약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회사 이름을 달았지만 제약의 매출은 약 2천억,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제 광동제약 제품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우황청심이 대표적이지만 사실은 비타오백이 매출이 굉장히 크고요. 비타오백이 전체 매출이 한 27% 정도 차지하고 예.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매출은 사실은 2012년도부터 뛰어든 삼다수 그렇죠. 매출이 전체의 한 29%. 그래서 전체 매출의 약 60%가 사실은 음료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매출로 보면 제약회사가 아니고 음료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제약 전체 산업에서 광동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지만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 제약회사라기보다는 음료 유통회사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도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광동제약의 의약품과 비의약품의 매출 비중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최수부 전 이제 창업주가 1963년에 광동제약을 창업을 하면서 예. 표명했던 게 바로 한방 제품과 이제 건강 음료 전문 제약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의약품 쪽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비의약품 사업에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인 것도 사실이고요. 예. 지금 나오는 비의약품의 매출 음료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 대부분 1위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런 매출이 계속 이제 성장세, 후퇴하는 게 아니라 성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비의약품 매출이 지금 80%, 특히나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전문 의약품에 대한 비중이 40%에 육박을 했는데 2012년 농심으로부터 이 삼다수의 판권을 들여오면서 오히려 비음료 제조 매출 비중이 80%까지 커지고 있는데 이걸 줄이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같은 제약사 반열에 놓고 평가를 할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늬만 제약사하고 오히려 이제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형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광동제약의 주가가 거의 10,000원을 밑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20만 원, 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틀립니다. 워낙에 이제 이 영업이익률도 박하고요. 사실 삼다수가 전체 이제 생수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이 제주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이제 이 업체들로부터 이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판권이 그다지 마진이 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이 광동제약의 경우에는 불과 3에서 4%대. 매출이 1조 원이지만 거의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제약사와의 어떤 주가가 현저하게 10분의 1 내지는 2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어떤 매출 비중을 방금 전까지 또 보여드렸었는데요.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삼다수, 비타 500, 옥수수 수염차 이쪽이 가장 아무래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걸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유통업종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약업종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 이거 헷갈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좋고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쪽 부분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수치적인 부분만 봤을 때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각 제약사별로 물론 편차가 많이 심하긴 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10% 정도는 되거든요. 전체 R&D 비용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훨씬 못 미치죠? 예. 지금 이제 뭐 상위 기업들 쭉 나와서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서도 봤는데요. 광동제약이 1조를 넘어선 게 201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1조에 넘어서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꼭 제약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의 비중이 좀 많이 가져가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제약사들 중에 어느 정도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12% 이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LG생명과학, 동아ST 이런 정도고요. 6% 미만으로 이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것들이 광동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정도인데 이 중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는 1%를 가까스로 넘었었는데 2016년, 2017년 이런 때에는 이제 그 삼다수라든가 이런 쪽의 매출 비중들이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전체의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R&D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더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0.8% 정도의 R&D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임상 실험 건수 이제 제약들은 이제 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 승인 건수를 보게 되면 2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투자는 하고 있으나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투자 비중을 보면 그 기업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1%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광동제약 측에서도 좀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무늬만 제약사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실 광동제약도 처음에는 제약사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광동제약사가 제약사 출발했지만 사실은 이제 분기점은 IMF와 2000년 초반입니다. 예.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IMF 때는 재정적으로 힘들었고요.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제약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의약 분업이 이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광동제약은 보통 의약 분업이 발생을 하면 전문약품으로 병원을 통해서 한 제약사는 클 수 있지만 네. 광동제약의 주력은 경옥고라든지 우황청심이라든지 쌍화탕이라든지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예. 주로 병원을 낄 필요가 없는 예. 시장이라서 병원 전문 의약품 시장에서 굉장히 죽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타개한 게 바로 음료 시장인데 바로 네. 비타500이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비타500을 통해서 그 당시 제약사에서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을 통하지 않은 유통체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간 제약 느낌도 안 났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시 그 광동제약은 제약사 중 처음으로 일반 유통 채널, 즉 예. 슈퍼나 마트를 통해서 비타500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물론 이걸 통해서 그 광동제약은 음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그 비타500을 시작으로 옥수수 수염차, 그 외에 이제 음료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광동제약의 제품 포트폴리오나 매출 구조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나가는 근데 비타500 판매량만 보고 있으면 사실 광동제약 측에서도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건 참 좋은데 이게 기업 이름 뒤에 제약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비타500에 대해서 카페를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2013년에 이제 최종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최종 회장이 부회장이 정직으로 하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약에 대한 그 코어를 가진 것보다도 가지고 있던 음료 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활로를 더 많이 찾자. 특히 카페를 한다는 거는 자기 제약사 중에서 전문 카페를 하는 건 사실 또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제약사가 저런 걸 해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저것이 자기들의 활로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 저쪽 시장에서 광동제약이 음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옛날에 광동제약을 찾아갔을 때 2005년도에 당시 마케팅 담당의 이 사람의 전략은 뭐냐면 자기들의 경쟁사는 바카스가 아니고 예. 그거는 마케팅 차원으로 바카스와 대결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해놓고 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경쟁자는 코카콜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벌써 한 10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미 광동제약은 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준비를 해왔었고 그 시장 앞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 쪽으로 애초에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고 잠깐 나왔지만 수지 마케팅으로 또 대박이 나면서 계속 이제 이미지도 좋아지고 실제로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물론 참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었고 잡음들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영상 통해서도 잠깐 나갔지만 그 납품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소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광동제약의 주력 부분이 이제 이 비음료 부분, 비소모성 자재 부분 쪽에 이제 매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이 소매 유통점을 좀 뚫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불협화음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물론 뭐 이 그동안 한 60년 동안 이제 아성의 일이었던 이제 바카스라는 음료를 이제 비타 500에 4년 만에 이제 점유율을 뚫고 가장 이 대중적인 이런 음료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 와중에 2016년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제 롯데그룹소의 광고대 행사에 대한 대웅기업에 대한 어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동제약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롯데시네마에 한 2년 6개월 정도 일감을 기업 광고 몰아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이제 현물로 돌려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이 조사받았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규모는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광동제약 측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화점 수수료와 같은 일탈 행위는 개인 직원 행위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 해고였기 때문에 자기네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했던 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뭐 광고 리베이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불협화음이 나오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조금 광동제약을 같은 제약사의 어떤 군으로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이제 조금 음료회사나 아니면 건강음료 쪽으로 회사로 이제 좀 치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 통해서 잠깐 영상 통해서 나갔던 것이 이제 얘기해 주신 그 잡음도 있었고 지금 매출 조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개인 직원들의 역시 이것도 일탈이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박스 비타 500 골드 기준으로 해서 한 박스에 35,000원으로 일반 시장가보다 만원 손해를 뭐 보고 막 이랬다는 잡음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대표님께서 지금 또 한번. 어떻게 됐냐면요. 예. 그 보통 이제 제약사들이 저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A 제약사에 A 그 약국에 한 10박스 정도를 실제로는 그 매출을 끌어놓고 예. 실제로는 8박스 정도를 넣습니다. 아. 2박스에 대한 물품을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려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약사와 그 유통 채널인 약국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 걸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갑질이에요, 이런 것도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제약 영업하는 친구들은 예. 매출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네. 올려야 되는데 실제 약국에서는 받지를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약국과 제약 영업 사원들과 저런 리베이트가 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0박스에 대한 매출로 잡히니까 잡히는 세금은 거죠. 더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이제 가다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업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어치 이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80만 원까지만 약국에 이제 팔고 예. 나머지 20%는 영업사원이 그걸 빼내서 네. 이제 뒷돈을 받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싸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적발이 된 거였고 이러다 보니까 약국의 입장에서는 팔지도 않았는데 내가 물량이 전체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그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매출 조작에 대한 이제 논란도 이제 굉장히 큰 건으로 그동안 이제 대한 약사의 경우에는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전반적인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매출 조작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이제 최근에 대웅제약은 이런 이제 책임을 지고 일부 임직원을 해고함과 동시에 광동제약 사장이 나서서 이제 사과하는 이제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약국에서는 이제 불매 운동까지 이루어지면서 약사들의 이제 반발이 좀 수그러들지 않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잡음들도 좀 살펴봤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갑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 논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비타 500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비타 500보다 사실 더 매출 비중이 큰 게 삼다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다수와 관련해서는 광동제약에도 좀 변화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는 이제 완전히 판권을 다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LG생활과하고 생활 건강하고 좀 나눠 갖게 됐어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동제약에서 삼다수의 역할은 굉장합니다. 현재 매출액이 전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작년 예상되는 매출이 2천억, 예.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2,200억 정도 됩니다. 이제 물론 앞으로 2021년까지 4년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매출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이지만 이번에 계약할 때는 업소용 판매권, 즉 비소매 업소용 매출은 삼다수를
LG생활건강인 코카콜라 쪽에다가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판권을 광동제약이 가져가지 않아서 시장에는 좀 약간의 잡음이 있긴 하지만 광동제약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상되는 매출이 2,200억 정도 되는데 이 비소매 업소용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5%,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5% 정도가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판권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타격을 입덕하지만 광동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추구하고 있는 매출 한 2,000억 이상의 매출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은 유통업권 얘기 하나보다 싶으실 거예요. 하다 보니 이게 우리만의 느낌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그러면 제약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사명 변경까지 이제 물론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딱히 변화 없이 계속 가긴 가네요. 네, 2007년에 벌써 금감원이 회사의 좀 정체성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 예. 사업 계획성이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사명을 변경을 하거나 혹은 회사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비제약 쪽에서 나오는 매출을 이용을 해서 제약 쪽에 거꾸로 투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감원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걸 꼭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가장 이제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경쟁 제약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 경쟁 제약사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제약사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서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예. 의사결정도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하고요.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광동제약의 경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이 업계 내에서도 그다지 이 전체적인 제약사업에 대한 어떤 육성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예. 점차 사업, 물론 뭐 회사 측면에서는 사업 다각화라는 이유로 굉장히 매출이 커지고 덩치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이나 이런 데보다도 매출은 더 커졌지만 그러나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거의 뭐 최하이다 보니 예. 오히려 이제 이약품 사업에서는 입지는 크게 줄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특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 어떤 미래적인 사업 방향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비사업성, 소모성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뭐 비타500 카페를 더 출시한다든가 이런 점에 대한 예. 보통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새로 더 역량을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약간은 좀 왕따당하는 분위기는 익혀집니다. 또 되게 민감한 단어 나왔죠. 골목상권 침해.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광동제약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저희가 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결에서 회장과 그리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볼까 하는데요. 혹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한방의 과학화는 어디로? 라고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광동제약 얘기를 하면서 3분의 2의 시간은 비타500과 삼다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수부 회장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한방의 과학화였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최수부 회장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죠. 예, 최수부 회장이 이제 광동제약을 설립을 한 게 1963년입니다.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 고려인삼산업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경옥고라는 것을 이제 영업을 하던 외판 사원으로 시작을 했죠. 예. 경옥고를 팔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품질이 좀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과학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광동제약을 창업을 하고 좀 더 최신의 현대 방식으로 생산하는 데 좀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경옥고를 이제 팔아서 생기는 수입원을 가지고 우황청심환, 쌍화탕 등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잘 팔려 나가다 보니 이제는 정말 한의학이라는 것을 좀 더 과학화를 해야 되겠다. 한방의 과학화를 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방 병원을 또 이제 개원을 하시게 되죠. 편자환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 편자환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천연물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는 그 시점부터 다른 기업들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유사한 제품, 동일한 계열은 아니지만 다른 제약회사들이 똑같이 이런 천연물 신약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었던 제품들이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동아제약의 스트렌정이라든가 SK케미칼의 조인스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수부 회장이 한방의 과학화의 시초를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옛날 그 광고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약 선전이었잖아요. 약. 근데 이제 갑자기 뭐 비타500, 삼다수 이런 기호식품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부터였는지 보다 보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된 최성원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부터가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 부회장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도 좀 궁금해서요. 이건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약사 2세들이 여러 경영태를 펼치는데, 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역시 그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최성원 부회장은 92년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96년에 일본 개요대학을 그 경영학 석사를 받는데, 이때 개요대학 같은 석사를 받은 이주영 부회장을 아마 그래서 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92년대 바로 광동제약에 입사를 해서 2000년에 영업본부장에 오르고 2001년에 전무, 2004년에 바로 부회장에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그 경영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3년 7월에 그 부친인 최 회장이 바로 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5년부터 부회장에 올라서 지금 경영을 일선에 이루고 있는데, 창업주 최 회장과 최성원 부회장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창업주가 한방의약품 중심의 광동제약 기반을 다졌다면 이 최 부회장은 음료 사업을 확대하면서 외형 확장에 더욱더 매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코롱그룹의 계열이었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MRO 계열인 코리아 플랫폼을 인수를 하죠. 사실 예. 이게 연결 매출로 한 3천억 이상 잡힙니다. 예. 그래서 실제 광동제약의 1조 매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지속적으로 유통시장 그리고 음료시장에 뛰어든 걸 봐서는 역시 경영학과 출신답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재빠른, 그러니까 대부분 제약기업들이 이렇게 보수적인데 불구하고 예. 굉장히 공격적이고 발빠른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식품의 비중이 아무래도 67%에서 물론 좀 줄어들긴 했는데, MRO 부분에서 뭐 40% 그리고 의약품은 오히려 더 줄었죠. 19%를 2016년에 기록을 했어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제약사 얘기하는데 의약품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28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동제약의 의약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광동제약의 단일 제품으로 지금 가장 그래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상 이제 광동 우황청심원입니다. 예. 뭐 TV 선전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아로나민 골드라고 하는 아로나민 계열에 있는 제품들이 지금 현재 1위고요. 그다음에 인사돌이 2위고 광동 우황청심환이 일반 약품 중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외에도 광동제약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들이 아니라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약품들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백신들이 있는데 9종 정도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소아 백신류가 일반적입니다. 8가지 정도의 소아 백신이 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안정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매년 매출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약에서 좀 그래도 좀 이게 좀 대박이 났다 이렇게 되려면 단일 제품으로 100억 이상은 매출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단일 제품으로 100억 이상을 찍고 있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품 입장에서는, 제약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박을 치고 수 있을 만한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비중은 물론 비의약품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약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습니다. 예. 하지만 제약 쪽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매출을 보게 되면 조금씩 그래도 성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성장세 자체가 비의약품보다는 낮기 때문에 예. 비중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 매출을 보면 의약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근데 의약품 부문의 매출이 조금씩은 늘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 의약품 사업 진행 보면 별로 그렇게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고, 다른 제약업체 한 3년치 보면 임상 뭐 시험도 계속 나왔을 테고 여러 가지 물론 실패도 있었겠지만 성공 사례도 있었을 텐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떼다 파는 뭐 그런 게 아무래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약품 사업 부분이 지금 사실 삼다수 매출을 못 미칩니다.
전체 매출, 의약품 산업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잘 나가는 1등하고 있는 제품의 판권을 사들여서 국내 수입 유통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뭐 좋은 영업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제품들조차도 지금 뭐 백신을 제외하고 안정적으로 좀 이 시장에 좀 정착이 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 이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을 들여왔지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고 또 예. 이제 해외 그 미국 업체, 제휴를 맺은 업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제약업체의 경우에는 이 미래의 이제 바이오와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복제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신약을 정말 한미약품처럼 개발을 해서 이제 신약 개발로 갈 건지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서져야 되는데, 광동제약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자체적으로 약을 개발하겠다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그러면 니네가 지금 제약 사업을 좀 분리해라. 예. 제약과 비제약 사업을 분리해서 각자 도생하는 방법을 알아봐라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건 권고지 이제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처럼 지금 광동제약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땅짓고 헤엄칠 수 있는 이런 음료 부분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다 보니까 제약 산업의 그런 R&D 투자 물론 1% 미만이지만 예. 그런 리스크를 여기서 잘 번 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걸 서로 분리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음료 부분을 별도로 분사를 하게 되면 예.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제약 부분에 이제 어떤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아예 별도 회사 좀 분리해서 제약사는 유망 제약사대로 뭐 갖고 있는 현금이 꽤 되거든요. 예. 그럼 M&A를 통해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시장 성장성을 있는 제약품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겠네요. 지금 와서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갑자기 뭐 비중을 늘리면서 크게 뛰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M&A 정도밖에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큰 변화를 주기도 참 리스크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다가 비만 치료제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좀 불법 마케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동제약이 유일하게 이제 병원 영업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약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예. 비만 치료제인 콘트라보라고 예. 이제 비만 치료제죠. 이건 병원에만 그렇죠. 이건 예.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현재 전문의약품의 규정상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광동제약이 의혹에 불타서 그 팜플렛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고 그 배치한 팜플렛에 뭐 미국 FDA 성이라든지 영국 EMA 성이라든지 굉장히 신뢰성 있는 문구들을 많이 넣어서 팜플렛을 배포를 한 게 예. 아마 이 전문 치료약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약품처럼 취급한, 그러니까 광동제약이 지금까지 일반 약품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 영업 자체가 아마 이번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광고를 했다라는 건데요. 하다 보니까 좀 불법 마케팅 얘기들도 나오고 참 여러 가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광동제약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나눠서 여쭤볼게요. 좀 어떻게 볼까요? 제약사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제 기호식품 위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행보가 필요할지 먼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굳이 버리거나 그렇죠. 이럴 필요는 예, 사실은 그럼요. 없죠. 근데 그 매출을 어떤 식으로 내 본업에 잘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과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판권을 좀 잃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매 쪽에서는 여전히 큰 매출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제약 쪽이죠. 제약 쪽은 조선무약을 지금 얼마 전에 또 인수를 했는데 현금을 그냥 가져오기 위해서 조선무약의 어떤 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혹은 예. 경쟁사들과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위청수라는 걸 다시 이제 만들기로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본업이라는 제약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R&D 투자라든가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의 칼날을 확실하게 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광동 음료로서 나아갈 경우의 수는 크진 않겠죠? 제가 볼 때 재수 현재 부회장의 역할을 보면 예. 음료 자체보다는 유통 자체에 친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예. 같습니다. MRO 시장이라든지 이제 카페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삼다수도 보면 이 4년 계약만 했기 때문에 4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오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년간 이 유통시장을 좀 들여다보면서 비타오백을 통해서 유통채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MR도 인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최성원 부회장은 아마 제약사와는 다른 그 행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이제 제약사로서 광동제약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최수부 창업주가 맨 처음 밝혔었던 회사의 이제 창립 이념은 사실 한방 제품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음료 전문 계열사입니다. 그 중에 이제 건강음료 전문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제 한방 제품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크게 이제 광동 우황청심원 이외에 이제 이렇다 할 만한 제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소매 유통이며 뭐 소모성 자재 부분을 굉장히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색깔이 없어지면 광동제약이 필요 없고 동아제약이든 동아SD든 LG생활건강음료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회사와의 차별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업과 자기 본질 이게 뭐 과거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만의 강점이 있어야지 신토부리라는 이제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거기다 이제 마케팅 이제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업인 어떤 한방 제품 쪽 그리고 R&D 쪽을 좀 더 이제 역량을 집중하는 것들이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동제약이 앞으로 돈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내놓을지도 저희가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리포트 광동제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